안녕하세요. PwC 컨설팅 박현출 파트너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AI 리스크 관리라는 주제로 소개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히 최근 화두는 AI죠. 그래서 많은 기업이나 일상생활 속에서도 AI를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저는 그 측면도 있겠지만 우리가 AI 활용을 통한 실제적인 어떤 규제 요건 또는 리스크 관리 측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나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국내에도 인공지능 기본법이 작년 말 발효가 되었고요. 실제 시행은 내년 1월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한 내용까지 포괄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한 3가지 정도 아젠다를 준비했고요. 최근에 AI가 굉장히 많은 기회이자 때로는 이러한 것들이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비즈니스의 위기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상황 하에서 글로벌 AI 규제 동향은 어떤지, 특히 이제 이 부분에 가장 앞서가고 있는 이제 EU의 AI 액트 중심 설명드리고요. 또 국내의 여러 가지 규제 동향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규제 동향의 움직임에 맞춰서 우리 국내 기업들은 어떻게 AI 관련 리스크를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구축 운영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동영상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은 자료를 찾아봤고요. 뭐 AI 관련 그 자체에 대해서는 뭐 제가 누구보다도 뭐 설명드린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던 내용이 최근 포브스에서 나온 내용 중에서 AI라고 하는 내용은 마치 우리가 세상에 없던 2000년 초 또는 그 즈음에 인터넷의 발현과 맞먹을 정도의 혁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이런 업무를 많이 도와드리고 있지만 향후의 AI 접목과 그로 인한 영향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지금 예측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더불어서 이런 한국 내의 인공지능 시장 역시도 연평균 거의 15% 가까이 급성장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보시면은 생성형 AI는 굉장히 피부 속 가까이 와닿아 있고요. 우리 관련된 인프라에 대한 투자라든지 국내에 관련된 여러 표준화 활동도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발전적인 아니면 활용적인 사항과 더불어서도 최근에 저희 PwC가 발표한 Responsible AI 서베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상당히 많은 비즈니스 또는 기술 또는 컴플라이언스나 내부 통제, 리스크, 보안 관련 리더들은 실제적인 AI 활용도 중요하지만 그를 통한 실제적인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도 굉장히 많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굉장히 많이 비즈니스적으로 결정적 역할을 할 것 같고요. 뭐 GenAI를 포함한 AI 활용이 되지 않고는 결국 시장에서 도태될 거라는 것들은 자명한 가치 명제가 될 것 같지만 이러한 여러 AI에 대한 솔루션 또는 여러 프로덕트에 대한 개발, 내부의 목적이든 외부의 어떤 마켓 활동의 일환이 된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러한 리스크 관리에 대한 내용들은 보다 근본적으로 전혀 다른 시각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이러한 AI가 뭐 사이버를 포함한 여러 가지 온라인상에서 때로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치명적인 결함에 의한 그 임팩트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환으로 사실 이제 글로벌을 찾아보면 상당히 많은 이제 규제 동향이 있습니다. 제가 큰 틀로 보시면은 당연히 이제 미국권을 염두에 둔 물론 AI의 활용성 목적도 굉장히 두고 있지만 과거 바이든 정부에서 여러 행정명령이라든지 지금 트럼프가 들어와서도 활용 목적도 있지만 일부 대정부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들은 이루어지고 있고요. 가장 아마 크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내용들은 EU AI 액트입니다. 그러니까 2024년 작년 여름 정도에 이제 실제 일괄 규제로 등장을 했습니다. 제가 이따가 조금 더 EU AI 액트는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여러 가지 국익이 있지만 사실 우리 한국도 AI 규제 또는 AI 관련된 활성화 규제 측면에서는 작년 12월 이미 인공지능 관련 법들이 국회를 통과했고 1월 달에 실제 이미 의결된 사항이고요. 1년이 유예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인공지능법 시행은 내년 26년 1월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틀을 좀 이해하시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EU AI 액트가 일괄 규제라고 말씀드렸고 생애 주기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AI에 관련된 전체 라이프 사이클에 아울러서 이른바 RBA, Risk Based Approach가 이제 필요한 사항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조금 더 EU AI 액트 중심으로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EU AI 액트의 목적적 발현은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AI 시스템. 자, 시스템이란 내용들은 프로덕트, 때로는 프로세스, 시스템을 다 포괄하는 용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EU 어떤 커미션 하에서 EU 시민의 기본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 안전성, 투명성, 윤리성 차원에서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크게 보시면 이제 위험 기반 접근법은 흔히 이제 우리가 늘 얘기하는 리스크나 아니면 내부 통제에서 얘기하는 어프로치는 유사한데요. 크게 한 네 가지의 어떤 리스크, AI 리스크의 유형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제시된 유형별 요구사항 그리고 법적 페널티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 설명드리고요. 두 번째는 투명성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투명성이라고 얘기하면 결국 AI 활용자들에 대해서 사전 고지라든지 관련된 내용에 대한 검토라든지 이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개인정보 관련된 유럽식 GDPR이라는 것들이 레귤레이션에 나왔을 때와 이제 그 유사한 형식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AI 액트가 되다 보니까 AI 독특한 다양한 데이터에 대한 관점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에 대한 관리 감독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결국 이게 AI가 자율화될수록 결국 사람의 인바이러먼트, 사람에 대한 관리 감독을 굉장히 강화합니다. 자, 그런 뜻은 무슨 말이냐? 결국 설명 가능성에 대한 이해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떠한 인이 들어갔을 때 어떠한 아웃풋이 나오는지를 충분히 사람으로서 설명 가능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사람의 관리 감독,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유형의 어떤 구성 요소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아마 요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나는 한국에 있는데 EU AI 액트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지라고 아마 고민을 하실 텐데요. 사실 EU AI 액트는 과거 GDPR과 거의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내에 이루어지는 것들은 대부분 해당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보시면은 그들이 얘기하는 것들은 밸류 체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어떤 프로덕트를 만들든 프로세스를 만들든 어떤 플랫폼 또는 시스템을 구현을 하시든 AI가 연관되어 있는 그 밸류 체인 상에서 지금 여러분이 하시고 있는 회사의 제품 또는 프로덕트, 서비스 아니면 시스템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6가지 범주에 해당되시면 그 내용이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프로바이더라고 부르는데요. 실제 AI 관련 시스템을 개발해서 결국 시장이라고 하면 결국 이제 우리 EU의 커미션에 해당되는 그 내용의 마켓에 출시하는 주체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들이 있고요. 사실 우리가 이제 역의 입장에서 거기에 관련해서 출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대상이 된다. 그 GDPR과 유사한 컨셉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비단 우리가 프로바이더가 아니더라도 EU 현지에서 뭔가를 받아서 디플로이하는 실제 시스템 운영, 환경에 적용 또는 사용하는 조직이나 사용자 역시도 그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련해서 여러 하드웨어나 뭐 소프트웨어나 일종의 그들은 이제 프로덕트라고 얘기하는 AI와 연계된 뭐 상품, 가전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뭐 자율주행차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한 내용들에 대한 프로덕트 매니팩처 역시 관련 당사자가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요와 관련돼서 이제 배포하시는 또는 유통하는 이런 내용들까지 전체 밸류 체인 상에서 어떤 특정한 밸류 체인을 맡고 있으면 역시 EU AI 액트의 대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보시면 이제 레프레젠티티브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권한에 대한 대리자 역할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은 EU 외 역의 공급자라고 하더라도 EU 내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지정한 공식 대리인이 지정돼야 된다. 이 부분도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RBA, 리스크 베이스드 어프로치라고 얘기를 말씀드렸고 굉장히 이제 일반적인 내용이긴 한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회사에 AI나 AI를 활용한 어떤 활동 또는 프로덕트 서비스가 있다고 하신다면 그러한 내용에 관련된 기본적인 내재된 위험에 대한 식별이 필요하고요. 그러한 부분을 평가해서 그 평가의 결과에 따른 실제적인 어떤 의무 조치, 의무 사항들이 달라지고 그러한 내용들은 지속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컨셉을 이해하시고 EU AI 액트에서는 크게 한 4가지 정도의 위험에 대한 평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맨 상단에 보시는 unacceptable, 뭐 수임 불가, 허용 불가, 소용 불가입니다. 자, 이러한 리스크에 해당되는 유형들은 아예 서비스가 금지됩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의 컨서셔니스, 잠재 의식을 조작한다든지 아동 장애에 대한 착취 또는 실제적인 어떤 사회적 평점, 때로는 뭐 실시간 뭐 CCTV를 활용해서 인간의 원격에 대한 생체 정보를 식별하고 그걸 활용한다. 이런 것들은 다 금지되어 있고요. 만약에 위반 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우측 보시는 것 같이 굉장히 높습니다. 한 3,500 밀리언 유로도 있지만 전 세계 턴오버의 7%까지 거의 뭐 GDP가 유사하게 굉장히 큰 시비한 페널티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내용은 아예 금지입니다. 금지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많은 한국의 기업들이 추출 대상이 되는 회사들이 아마 어쩌면 하이리스크 영역에 소속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은 뭐냐면 결국 AI와 결합된 뭐 기계, 장치, 뭐 자동차, 뭐 전파, 뭐 엘리베이터, 뭐든지 뭐 장난감을 포함해서 그와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제품을 실제적으로 만약에 수출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그 대상이 된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한 내용은 요 규정에 의하면 적합성 평가라는 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요 적합성 평가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통과하고 그 관련된 내용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 하위에 있는 내용들 역시 이제 마찬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있는 리미티드 리스크, 이제 제한적 리스크는 뭐 쉽게 생각하면 딥페이크 같은 것도 될 수 있고요. 또는 챗봇 같은 거 우리 간단하게 AI 활용하시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은 그 고지와 공개의 의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저 리스크는 굉장히 이제 저난이도의 뭐 리스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스팸을 방지하기 위해서 AI가 이렇게 돌아간다. 뭐 그런 것들은 굉장히 자발적 준수 노력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EU AI 액트는 네 가지의 리스크 유형을 나누는구나. 그리고 수임 불가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 또 그리고 하이, 리미티드, 미니멀에 따라서 각각 다른 준수 의무가 있고요. 페널티 역시도 턴오버 7%, 3%, 1% 이렇게 각각 영역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거 한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우리가 EU와 관련된 비즈니스 액티비티가 있다고 하시면은 첫 번째는 여러분의 밸류 체인의 역할을 판단하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6가지 정도라고 지금 제시를 해드렸고요. 우리는 프로바이더가 아니지 않냐라고 하지만 프로바이더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밸류 차인상에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을 실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첫 번째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판단된 내용에 따라서 관할 범주를 확인하시고 우리의 프로덕트 서비스가 어느 영역,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네 가지 위험 영역 중에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 이런 판단 이후에 고위험 영역으로 나왔다고 하면 제가 우측의 준수 의무를 예시적으로 설명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데이터의 거버넌스부터 각종 기술 문서에 대한 기록 보존, 투명성, 인적, 사람에 의한 감독, 품질 관리, 중학성 등에 대한 다양한 이제 준수 의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우리 부록 사항들을 참고하시면서 준수를 체크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사항에 따라서 거의 유사하게 나온 게 지금 거의 이제 글로벌로 봤을 때 저희가 볼 때 아마 세계에서 두 번째 AI 포괄 규제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이 법에 대한 제정도 일부 이제 잘 인지를 못하시는 기업들도 계시는데요. 이 12월 16일 작년 연말에 AI 기본법 가칭 통과됐습니다. 사실 AI 기본법이라고 제가 설명을 하는데요. 정확한 명칭은 하단을 보시는 바와 같이 인공지능의 발전, 그러니까 활용 목적도 있습니다. 발전과 신뢰 기반. 그러니까 결국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AI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까에 대한 두 가지 양축에 대한 기본법이고요. 오늘은 제가 조금 신뢰 기반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통과가 되었고 국회 국무회의 의결이 이제 1월 14일 거쳐서 1월 21일 공표가 되었고요. 1년 유예가 되어 있기 때문에 26년 내년 1월 22일부터 AI 기본법이 시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AI 기본법은 EU AI 액트와 유사하게 포괄 규제입니다. 그러니까 전 섹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정한 업종을 하는 것들은 아니고요. 거버먼트 사이드까지 다 포괄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인공지능 산업에 대한 육성 측면도 있지만 한국 역시도 한 몇 가지 유형의 리스크를 나누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고영양이라고 하는 고영양 생성형 AI에 대해서 크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고요. 실제 이제 법이 발효되어 있고 지금 현재 요 관련된 하위 법령에 대한 내용과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TF 활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밑에 있는 가이드라인들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예의주시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인공지능에 대한 정의는 이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뭐 학습, 추론, 지각, 판단 등 이런 일반적인 내용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저희 입장에서 그러면 아까 제가 유럽 같은 경우는 한 6가지의
AI의 밸류 체인을 말씀드렸는데요. 국내는 그냥 인공지능 사업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사업자. 그래서 인공지능 관련 사업을 하는 법인, 단체, 개인, 국가기관을 포함합니다. 다만 이제 인공지능 사업자는 두 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사업자, 큰 플랫폼 기업들이 IT 기업이 될 것 같고요. 또한 이제 인공지능 그 내용을 이용하는 사업자, 그게 두 가지로 구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걸 이용하는 사, 영향받는 자가 이제 주체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들은 유럽 쪽 보시면은 수용 불가가 아예 있는 거고 하이 리스크라고 하는 영역이 있었는데요. 꼭 거기와 대비되기는 쉽지 않으나 고역량 인공지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 사람의 생명, 신체 안전,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인공지능 시스템은 이제 고역량 인공지능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는 별도의 관리 의무가 부과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생성형 AI, 우리 요즘 많이 뭐 챗GPT에서 많이 쓰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고, 또 하나는 사실 고성능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하위 분류가 있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추후 대통령령을 통해서 어떤 여러 가지 전자계산 장치에 대해서는 추후 가이드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 이제 마치 EU AI 액트의 하이 리스크에 해당되는 고역량 AI에 대한 해당 여부를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적인 기본법에 대한 내용들은 나왔지만 구체적인 세부 가이드라인들은 계속적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실제 보시면 고역량 AI로 판정되시면은 투명성, 안전성, 영향평가, 설명 가능성에 대한 의무가 부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렇게 되다 보면 과거 우리 개보법이나 뭐 다른 것처럼 위험 관리라든지 이용자 보고라든지 투명성이라든지 기록 보존 뭐 이런 등등에 대한 여러 가지 위험 관리 체계를 이제 법적으로 구축하셔야 되고, 그러한 것들에 대한 사전 영향 평가 역시도 이제 이루어져야 됩니다. 물론 이제 EU AI 액트와 대비해서는 우리 흔히 말하는 그 아까 제가 설명드린 적합성 평가는 아니지만 그러한 유사한 형식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국내 AI 액트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용들은 고역량 인공지능 시스템이 될 것 같고요. 특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기본적인 내용들은 당연히 아마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 생명, 신체 안전, 기본권에 대해서 우리 실제 주요 대상은 법적으로 10가지에 대해서 이런 내용들은 고역량 인공지능 시스템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면 우리 기본적인 에너지, 물 될 것 같고요. 보면 바이오 헬스 관련된 내용이죠. 그죠? 사람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보건 의료라든지 메디컬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뭐 핵 관련 내용들, 그리고 우리 범죄나 생체, 우리 바이오메트릭에 관련된 정보들은 굉장히 이제 우리가 개인의 어떤 침해, 기본권에 대한 침해가 있기 때문에 잘 다뤄야 되고요. 일부 보시면은 채용, 대출, 심사, 그리고 아마 금융회사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포함해서 일반적인 내용들 역시도 그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교육에 관련된 내용들, 학생 평가에 관련된 내용들, 자기에 관련된 내용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 내용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에 따라서 만약에 이제 고역량으로 평가가 되면 뭘 해야 되느냐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기업들이 만들고 있는 제품 서비스가 AI가 기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사전 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엔드 유저, 커스터머가 이해할 수 있게끔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생성형 AI의 산출물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생성형 AI의 생성임을 명확하게 표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안전성 측면에서 전체적인 라이프 사이클, AI 시스템에 대한 초기 개발에서부터 운영까지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 상에서의 식별 평가, 완화 모니터링까지 필요합니다. 특히나 이제 사전 검토, 사업자와 관련된 책무와 관련된 내용들, 영향 평가 이런 내용까지 다 되어 있고, 만약에 외국 소재지가 있으면 국내의 대리인 이런 역시도 이제 필요한 준수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큰 틀의 AI 기본법 하에서 지금 워킹 그룹이 나누어서 TF 산하에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성 측면에 대한 의무 가이드라인, 투명성, 신뢰성 측면, 그리고 고역량 AI에 대한 기준 예시, 구체적인 사업자에 대한 책무, 이 내용들은 지금 하나하나씩 구체로 되어 있고요. 이건 아마 올 상반기에 걸쳐서 아마 지속적으로 나올 것 같으니까 반드시 우리 워킹 그룹을 나오는 아웃풋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 내에서도 이런 것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는 반드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반적인 어떤 규제 동향을 이제 유럽 그리고 국내
법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 관련해서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큰 틀로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EU AI 액트도 대응도 또 국내에 관련된 내용도 좀 대응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큰 틀로 보시면은 지금부터는 조금 더 우리가 AI 활용도 중요하지만 전사 관점에 전반적인 AI 리스크에 대한 관리 체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과 거버넌스에 관련된 내용들도 필요할 것 같고요. 더불어서 여러 가지 리스크 애퍼타이트에 관련돼서 이런 컬처라든지 아니면 어웨어니스가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가 AI는 좀 독특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가지지 않았던 리스크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AI 시스템에 대한 디자인부터 개발, 실제적인 운영, 유지보수, 마지막 폐기까지에 대한 생애 주기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사상으로 들어가 있고요. 이 부분들은 굉장히 테크니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엔지니어링 기반 역시도 동반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이런 전반적인 진단이라든지 평가, 그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관리 절차를 이제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 필업시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이러한 리스크의 유형에 대해서 이른바 AI 리스크 유니버스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크게 보시는 것처럼 어떤 시스템과 프로덕트를 갖추신다면 어플리케이션 차원의 리스크가 등장합니다. 이건 기존에 있지 않았던 리스크들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과연 이제 AI 입장에서의 오류, 편견, 불투명성, 성능에 대한 내용들에 관련된 내용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보안에 대한 내용도 또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적대적 공격, 해킹, 개인정보 관련된 내용들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인간의 관리 감독이 되게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인간의 개입이 결여돼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불량한 AI가 나오고 비의도적, 예측하지 못했던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어 리스크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뭐 국가, 경제, 산업적 역시도 전반적인 차원에서 필요하고 특히 이제 사회적 리스크를 보시면은 아까 제가 어떤 사회적 차원에서의 평가 이런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있고 그래서 하에 보시면 생애 주기별로 적용 영역별로 적용 수준별로 AI의 유형을 이렇게 분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실제로 업무를 수행한 사례의 구체적인 예시들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기술적이고 아니면 데이터 포함, 모델링 포함 굉장히 좀 이렇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와 같이 이제 많은 작업을 하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상당히 많은 리스크의 상세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신 바와 같이 AI가 만들어 놓은 학습의 결과물에 대한 어떤 모델에 관련된 리스크도 중요할 것 같고요. 또 모델에 피딩이 되어 있는 전반적인 인, 아웃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에 관련된 리스크, 또 그걸 전체 구현하는 인프라와 시스템에 관련된 리스크, 때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유저 입장에서 뭐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뭐 프롬프트 공격이든 어떤 유저에 대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 분류에 대한 형식 측면에서는 다양한 형식으로 하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떤 분류에 대한 사항들 역시도 굉장히 좀 고민을 하셔서 AI 리스크에 대한 상세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고민하시다 보면 결국은 이 AI 리스크 역시도 전반적인 팔러시 프로세스부터 거버넌스, 운영에 대한 모델, 모니터링, 그리고 컬처, 에듀케이션, 시스템 인프라에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재점검이 되지 않고는 지금 EU AI 액트뿐만 아니라 내년도 시행 예정인 어떤 우리 한국의 AI 기본법에 대한 대응 역시도 충분히 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한번 차곡차곡 살펴주시고요. 실제로 저희가 이제 업무를 하다 보면 그런 내용에 따라서 굉장히 레벨을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서 구체적인 AI 리스크에 대해서 통제 설계 포인트의 설계 예시를 보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보시는 바와 같이 과거 우리가 이해했던 뭐 일반적인 업무 프로세스 상에서 내부 통계 상에서의 리스크의 흐름과는 전혀 다른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어떤 전문성과 또 법적인 이해와 규제에 대한 해석, 가이드라인의 이해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필요하다라고 아마 보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 회사에서도 이러한 동향들을 좀 잘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준비했던 슬라이드는 이렇게 가름을 하고요. 제가 좀 매점말을 드린다면 AI가 하도가 돼서 등장한 지도 이제 꽤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상생활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제 AI를 활용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 하에서 여러 측면도, 활용의 측면도 중요하지만 아까 규제의 측면이 지금 이제 서서히 등장을 하고 기업 입장에서는 반드시 지금 준비해야 될 시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결국 비단 어떤 특정한 어떤 AI의 부서의 활동이 아니라 이제는 전사 기준으로 충분히
고려를 하셔야 되는, 그러니까 활용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인 어떤 통제 포인트도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이 부분은 굉장히 사일로식으로 특정 부서가 아니라 이미 이제 CEO 아젠다 이상 토네트 탑의 의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전체적인 로드맵을 가지시고 이를 팔로우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마치 우리가 훌륭한 자동차라고 얘기하면 엑셀을 통해서 굉장히 높은 급속의 스피드로 가는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 이상으로 적정한 브레이크, 적정한 제동 장치가 훌륭한 자동차가 더 훌륭한 내용이라고 우리가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AI 활용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AI 활용에 못지않게 인간의 기본권 그리고 보안에 관련된 이슈들 여러 가지 규제 요건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한 번 정도 지금쯤 이런 어떤 AI 리스크에 대해서 한번 재고민을 하시고 우리 여러 기업 내부적으로도 이런 준비 사항이라든지 향후에 어떤 로드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실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